네,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스크 좀 벗어볼까요? 네,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 이렇게 야외에서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 잘 보내셨죠? 네, 오프닝 멘트를 이렇게 야외 촬영을 하면서 제가 인사를 드립니다. 한번 여기 쭉 둘러보실까요? 카메라가 저 얼굴만 쫓아다니네요. 네, 여기 연구원 정원입니다. 잘 보이진 않겠지만 이제 가을도 많이 시들어가고 있어요. 자, 이쪽도 한번 볼까요? 네, 이쪽 한번 보시게요. 여기도 녹색 공간이었는데 거의 녹색들이 좀 사라지고 이제 앙상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창밖으로 지금 헬리콥터가 지나가서 좀 시끄럽네요. 네, 이번 시간에는 원인 분석 문제 해결 능력의 챕터 10입니다. 원인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98쪽이네요. 네, 198쪽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기 전에 이 원인 분석에서는 그 원인 분석의 의미와 절차 그리고 원인 분석 기법 이 두 가지 그 콘텐츠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직률과 근무 형태의 상관관계 그랬네요. 바로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살펴보는 건데요. 문제를 도출할 후에는 파악된 핵심 문제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근본 원인을 찾기 위한 원인 분석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다음은 직원 이직률이 높은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S 대리의 그 활동한 내용 그런 사례를 읽어보고 그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항공사는 여직원의 비율이 80%인 항공사로 주로 비행기에 탑승하여 비행하는 여승무원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해요. 지난 수년간 여승무원의 퇴사율과 이직률이 높은 수치를 기록하자 A 항공사는 곤란한 상황에 빠졌죠. 이직률이 많이 생기니까 새로 또 직원을 또 뽑아야 되고 새로 직원 뽑으면 또 트레이닝 기간이 또 필요하고요. 상당히 그 회사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A 항공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사팀의 S대리에게 이러한 문제를 좀 조사하고 그 해결 방안을 찾아보라는 그런 과제를 주었어요. 그래서 S대리는 우선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여기 보면 이제 관련 데이터 수집 그랬습니다. 우선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그거를 분석해서 그 결과 이직률이 주로 출산한 것이 어느 해당이 되느냐 이걸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주로 출산한 여승무원과 출산한 여승무원 그리고 신입 여승무원 사이에서 이직률이 높더라 이런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이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원인을 이제 도출을 했어요. 문제를 이제 파악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한 원인을 뭔지 이거를 이제 도출해내는 거죠. 네, 이 과정을 한번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 첫 번째로는 출산을 한 여승무원에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출산 휴가 기간이 충분하지 않더라. 휴가 기간이 짧더라. 그 다음에 기혼 여성을 보니까 기혼 여성 여승무원의 경우에는 비행 스케줄이
장거리 구간에 많이 들어가더라. 이 기혼 여성들한테 장거리 운항이죠. 장거리 운항 노선에 투입을 많이 해가지고 힘들더라. 세 번째를 보니까 신입 여승무원들이 엄격한 직급 체계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적응하지 못하더라. 신입으로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좀 엄격하잖아요. 엄격한 지휘 체계, 이런 직급 체제, 이런 직급에 따른 그런 체제에 잘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 스트레스. 네 번째로는 여승무원이 남승무원에 비해서 승진 기회가 낮다. 그렇죠. 승진 기회가 남자보다는 여자들을 좀 덜 대우를 해주는 그런 경향이 우리 사회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네 가지의 원인들을 도출을 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또 골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에스데리가 가장 핵심되는 그런 이제 원인을 찾기 위해서 승무원들의 커뮤니티에 가입을 해가지고 비공개 설문조사를 했어요. 비공개 설문조사. 그 다음에 하나는 퇴사한 직원들한테 또 전화조사를 실시했어요. 이게 이 적극적인 조사 활동이에요. 적극적 조사 활동. 이렇게 적극적이고 현실적으로 조사를 해야지 이 문제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그 결과 출산한 여승무원의 장거리 스케줄에 대한 부담감, 기혼, 출산한 여성들에 대한 장거리 운항 노선에 포함된 이런 스케줄에 대한 부담감하고 신입 여승무원들이 엄격한 직급 체계에서 오는 그런 스트레스, 이게 가장 큰 원인이더라.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이제 원인을 알게 됐죠. 그래서 직업인들은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확실히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이에 따른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인은 어떻게 찾아낼까요? 바로 우리가 학습할 내용이 이번 장에 담겨져 있는 거죠. 다양한 원인 분석 방법들을 우리가 학습을 해서 그 원인 분석 방법들을 이용해서 바로 원인 분석을 해 나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200쪽이죠. 200쪽 이제 원인 분석의 의미와 절차를 보면은, 자, 여기서 이제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원인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문제 상황에 대한 원인들을 모두 조사한 후에 주요 원인들로 범주화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문제 상황에 대한 원인들을 모두 조사하는 거예요. 모두 조사를 해서 주요 원인들로 이렇게 범주화해 나가는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이는 근본적인 그런 원인을 찾아 나가는 그런 핵심적인 방법이 되는 거고요. 해결 방안을 결정하기 위해서 수행해야 하는 그런 어떤 절차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다음 한 부서 내에서 발생한 문제들의 원인들을 모두 찾아내서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것이 200페이지에 한번 보시자고요. 200페이지에 보면은 원인들을 이제 몇 가지로 나눴어요. 1번은 시설 및 장비, 이것에 대한 문제. 두 번째로는 인력 문제. 세 번째로는 재정 문제. 이렇게 세 가지 원인으로 우리가 문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이 원인들이 어떤 문제의 원인인지를 한번 적어보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200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 냉난방상 문제가 발생했다. 냉난방.
자, 이거는 그럼 어디에 해당될까요? 1. 시설 장비잖아요. 그쵸? 시설 장비. 두 번째, 요금 청구 절차가 정확하지 않다. 요금 청구 절차. 이것도 어떤 그 장비나 시스템적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1번이죠. 세 번째, 직원들이 업무 절차에 익숙하지 못하다. 이 직원이 업무 절차를 제대로 못하고 있어, 이 직원. 이 인력에 대한 거잖아요. 예, 이 인력에 대한 거. 네 번째는 소음이 너무 심하다. 소음은 시설에 대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또 1번. 다섯 번째, 업무가 바쁜 시간에는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 바쁜 시간대에 인력이 부족하다. 그것도 인력에 대한 거 두 번째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수출 부진으로 신상품을 개발할 비용이 부족하다. 이건 비용에 대한 문제가 나오니까 이거 세 번. 그죠? 3번 재정 문제. 이렇게 이제 분류를 우리가 했어요. 이렇게 그 원인들을 우리가 종합해 보니까 시설에 관한 문제가 제일 많다. 그 다음에 이제 인력 문제다. 그 다음에 재정 문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문제에 대한 원인을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원인 분석의 절차, 어떤 의미,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 분석은 파악된 핵심 문제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근본 원인을 도출해 가는 그런 단계다. 원인 분석이라는 것은 이슈 분석과 또 데이터 분석과 또 원인 파악의 이런 그 절차들로 이루어져 갖고 있고 진행이 되고, 핵심 이슈에 대한 이슈는 핵심 이슈에 대한 설정과 가설을 설정하고 그 가설 검증을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이런 데이터 수집을 해가지고 분석을 해서 그 문제 데이터에 대한 것을 분석을 해가지고 문제의 근본 원인을 도출해 가는 그런 과정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이 첫 번째 이슈 분석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슈 분석이라는 것은 핵심 이슈를 설정하고 가설을 설정하고 아웃풋 이미지를 결정하는 이런 단계인데, 이 단계가 바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 핵심 이슈 선정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선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핵심이라는 거죠.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문제를 선정한다. 그 다음에 사내외 고객이나 인터뷰 및 설문조사 또 관련 자료 등을 활용해서 본질적인 문제점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수행을 하는 것이 바로 핵심 이슈 설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그 항공사의 예를 아까 봤는데, 그 항공사의 예를 보면은 그렇잖아요. 가장 5가지를 이렇게 쭉 도출해 놓고 거기서 2번, 3번을 가장 급한 문제, 거기에는 우리가 설문조사, 전화조사 이런 그 관련 자료에 대한 현실적인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문제점을 파악해냈잖아요.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용할 때 핵심 이슈를 이제 선정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가설을 설정하는 건데요. 이 핵심 이슈가 선정이 됐으면 이 핵심 이슈에 대한 자신의 그 어떤 직관, 또 경험, 지식, 정보 등에 의존을 해서 일시적인 결론을 미리 예측해보는 그런 가설을 설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딱 보니까 벌써 이건 이렇게 하면 딱 되는 것 같아. 이런 직관이 있잖아요. 뭐 어떤 걸 느꼈을 때. 또 이거는 내가 많이 경험을 이런 방법으로 해봤었어. 또 지식에 대한 이건 이러한 것들을 많이 내가 알고 있어. 정보, 이런 것들은 이런 정보들이 필요해. 이런 정보가 있잖아. 이런 그것들에서 의존을 해서 일시적인 결론을 예측해보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보니까 이렇더라.
이런 가설을 우리가 이제 설정하는 것을 바로 가설 설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아웃풋 이미지 설정인데요. 이 가설을 또 설정한 후에는 아웃풋 이미지 결정을 하는데, 가설 검증 계획에 의거해서 이 가설 검증 계획에 의거해서 분석 결과를 미리 이미지화 해보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아웃풋 이미지 결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데이터 분석인데요. 데이터를 수집기를 수립하고 정리하고 가공도 하고 해석을 하고, 우리가 데이터만 갖고 있으면 뭐예요? 정리도 할 줄 알고 그걸 갖다가 데이터를 가공을 해야 되잖아. 네. 요즘은 어떤 데이터를 많이 활용하나? 네. 빅데이터,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빅데이터, 뭐에 대한 빅데이터, 뭐 지하철 공사 이용자들에 대한 어떤 그 빅데이터를 가지고 뭘 분석한다, 이런 우리가 그 빅데이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데이터를 모아놓은 이것을 갖다가 빅데이터라고 하는데, 서울시의 경우 같으면은 이런 그 빅데이터를 가지고 대중교통 이용률 확보, 뭐 대중교통 이용 편의 시설, 이런 거에 빅데이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뭐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예는 아주 많죠. 이렇게 큰 기업이나 아니면 뭐 작은 기업, 또 이런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빅데이터를 지금은 활용하는 시대가 됐다. 이 데이터에 대한 분석이 그러니까 날로 발전해 가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분석은 데이터 수집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의 절차를 거쳐서 수행을 해요. 데이터 수집 시에는 목적에 따라서 데이터 수집 범위를 정하고, 일부를 전체로 해석할 수 있는 자료는 여기서 제외를 시키는 거예요. 그 조그만 일부 가지고 이걸 전체로 이렇게 확대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요인,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또 파악해내야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외를 한다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외를 하고, 또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거예요. 정량적이고, 데이터는 정량적이고 객관적이어야 돼요. 이런 사실을 수집하고, 또 자료의 정보원을 명확히 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료의 정보원. 우리가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석사 논문을 쓴다, 뭐 박사 논문을 쓴다, 학사 논문을 쓴다, 이랬을 때 논문의 근거, 또 논문을 인용한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문헌을 봤으면 참고문헌은 뭐다, 뭐 어디서 누구 걸 인용했다, 이런 것들을 적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수집된 정보원을 정확히 해야 되는 그런 그 법칙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데이터 수집 후에는 목적에 따라서 수집된 정보를 항목별로, 이거는 이제 항목별로 분류를 하고 정리한 후에 어떻게 하느냐, 바로 what, why, how,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의미를 해석해 본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원인 분석의 의미와 절차의 마지막으로 이제 원인 파악인데요. 이 원인 파악은 근본 원인을 파악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원인과 결과를 도출해낸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원인 파악은 이슈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원인을 확인하는 그런 단계거든요. 그래서 원인 파악 시에는 원인과 결과 사이에 어떤 패턴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이러한 원인의 그 패턴은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단순한 인간관계는 뭐냐? 단순한 인간관계. 원인과 결과를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경우가 바로 단순한 인과관계예요. 원인하고 결과가 딱 부러지게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 어떤 원인이 앞에 있어서 여기에서 결과가 생기는 인과관계를 바로 의미하는데, 예를 들자면 소매점에서 할인율을 자꾸 내려가지고 매출 쉐어가 내려가기 시작하는 그런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닭과 계란과의 인과관계예요. 이거 조금 복잡해지죠? 이거는 원인과 결과가 분명한데, 이거는 원인과 결과를 구분하기가 어려운 경우예요. 그렇잖아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거 구분이 돼요? 구분 안 되잖아요. 이게 바로 이런 부분들인데, 이게 브랜드의 향상이에요. 브랜드가 알려지면은 매출이 올라가고, 반대로 매출이 올라갈 때 브랜드가 또 따라서 인지도 향상으로 이어지고, 서로 이게 윈윈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닭과 계란의 인간관계다 이렇게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복잡한 인간관계라 그랬는데, 이 복잡한 인간관계는 뭐냐? 단순한 인과관계와 닭의 계란과의 인과관계 두 가지 유형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경우, 예, 단순한 거하고 닭과 계란과의 인과관계가 더 얽혀서 복잡한 관계, 이런 대부분의 관계가 바로 경영상 과제가 이에 해당된다 그랬어요. 경영할 때 보면은 이런 것들이 아주 너저분하게 막 그냥 얽히고 설켜서 복잡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흔히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좀 더 원인 분석 기법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